안녕하십니까,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팍스뉴스 그리고 금융정보 웹사이트인 마켓워치와 같은 미국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미국 20개 대도시의 집값 상승에 대한 소식을 기초로 해서 이자율이 여전히 높은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현재 몇 가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은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 다소 배치되는 양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 구매 비용을 증가시켜서 수요를 줄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유발해야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주택 공급 부족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건설 부족, 토지 이용 규제, 높은 건축 비용 등이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 도시 종합지수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을 포함해서 연간 8.2% 상승했고 댈러스와 시애틀을 포함한 20개 도시 종합지수는 연간 7.4% 상승했습니다. 모든 주요 메트로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샌디에고는 전년 대비 무려 11.1%로 가장 큰 가격 상승이 있었고 뉴욕과 클리블랜드가 각각 9.2%, 8.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덴버는 전년 대비 2.1% 상승에 그쳐서 가장 작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템파, 피닉스, 댈러스와 같이 2020년과 2021년에 상위 성과를 보였던 도시들은 현재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를 보면 높은 모기지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주택 구매 비용을 증가시켜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구매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황금 수급 효과로 인해서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기존 주택 소유주들이 이사를 꺼리고 있어서 매물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황금 수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는 골든 핸커프 이펙트라고 합니다. 황금 수급 효과는 낮은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자들이 이자율이 상승했을 경우에 자신의 낮은 모기지 이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에 머무르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즉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현재 높은 이자율 때문에 새로운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확보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판매를 회피함으로써 신규 구매자나 이사를 희망하는 다른 구매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주택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황금 수급 효과는 주택 시장의 동향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현상입니다. 황금 수급 효과 이해되셨죠? 다음은 주택 가격 상승 지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S&P 콜라지 케이스 슐러 지수에 따르면 3월 국내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6.5%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한 달 기준으로는 가격이 0.3%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S&P 콜라지 케이스 슐러 지수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S&P 콜라지 케이스 슐러 지수는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지수는 S&P 다우존스 지수와 코어라직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주로 미국 내 2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이들 도시의 주택 가격 변동을 추적해서 주택 시장의 건강 상태와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S&P 코어라직 케이스 실러 지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지수는 마치 같은 주택이 여러 번 팔렸을 때 그 판매 가격을 추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이 2010년에 20만 달러에 팔렸고 10년 뒤인 2020년에 같은 집이 30만 달러에 팔렸다면 이 지수는 그 사이의 가격 상승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주택의 판매를 반복해서 추적함으로써 주택시장 전체의 실제 가격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시장에 새로 나오는 집들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의 가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건강과 추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각 도시나 지역별로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전국적으로 또는 특정 도시의 주택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S&P 코어라직 케이스 실러 지수에 대해서 이해해 보셨는데요. 이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결과 미국의 20개 대도시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전망은 앞서 이해하셨던 것처럼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년 하반기는 주택 공급의 정도와 연준의 이자율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하루 이틀에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은 당분간 이자의 하락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당분간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하반기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서 연준이 일찍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촉매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중심으로 미국 20개 대도시들의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